저희가 모르는 법인의 경우에 단점도 있는 건가요? 하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법인이라는 것은 법인, 자 쉽게 얘기되면은 사람인이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내가 스스로 내가 아닌 다른 인격체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족장님 안녕하세요. 상가 투자를 위해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상가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법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법인을 만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상가를 개인으로 매입을 해서 개인으로 매각을 했을 때에는 어떤 문제가 있죠? 양도소득세라는 문제가 있죠. 그런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개인으로 매각했을 때에는 단기 매매 같은 경우에는 한 50%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대한민국과 내가 공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투자는 나에게 돈 한 푼도 보태주지 않아. 그래서 너무 많은 세금을 내다 보니까는 수익형 부동산, 상가투자, 빌딩 투자하시는 분들은 1인 법인을 많이 냅니다. 1인 법인을 낼 때에도 그냥 내는 게 아니고 나중에 증여, 상속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또 가족 법인을 내죠. 1인 법인을 만들어서 와이프 주고요. 아이들 비율대로 주고요. 그렇게 해서 1인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법인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빌딩을 매입한다 그러면 향후 이 빌딩이 더 좋은 빌딩이 될 것이라 더 좋은 가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매입을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대한민국에서는 반드시 문제되는 게 바로 상속적인 문제, 증여 문제가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세이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법인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을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법인을 설립을 해서 매입을 하는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법인을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말하면은 또 누군가 그럴 수 있죠. 족장님, 공무원도 혹시나 법인을 만들 수 있나요? 또는 저는 직장인이라서 이중직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들 많이들 하소연을 하십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내가 남편이야. 그러면 와이프 명의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와이프 명의로 대표이사를 하고 저는 그것에 대한 지분을 가져오는, 즉 주식을 가져오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하죠. 저희는 맞벌이입니다. 맞벌이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대부분은 이제 은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면 부모님께서 대표이사를 하고 저희가 주식을 가져오면 됩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러죠. 저희 부모님은 은퇴를 했기 때문에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매입을 못하는 건가요? 라고 또 물어보십니다. 자, 대출이 안 나온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주식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연대 보증을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은 대표이사는 아버지이지만은 대출을 받는 거는 주식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내가 대신 설 수 있어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궁금하시는 것이 있죠. 그러면 내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자, 여러분들께서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즉 1인 법인을 만들어서 비상장 주식을 만든 다음에 그것에 대한 나는 주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직장에 다니는 거와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깔끔하고 명쾌하죠? 우리 동구미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이야기 드립니다. 1번은 법인을 설립해야 되는 이유, 2번은 법인을 설립했을 때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3번은 대출을 못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1, 2, 3번 1, 2, 3 다 알려드립니다. 내가 어떠한 방법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포지션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벽을 딱 치고 나서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있잖아요.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내가 그 분야에 안 해봐서 그랬던 것이지 절대로 안 된다는 건 없습니다. 또 이제 자녀 지분 나왔죠. 자녀 지분. 자, 여러분들 자녀 지분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1,000만 원짜리 법인을 만들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60%, 우리 아이들 20%, 20% 이런 식으로 주기를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비록 1,000만 원짜리 법인이지만 우리가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또 다른 사업을 하고 현금 흐름을 만들면서 이 법인에 대한 가치를 높였을 때는 향후 그 주주가 된 아이들에게 그 정도의 배당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그럴 수 있죠. 족장님, 아이들 30% 주면 안 되나요? 하면은 물론 줘도 됩니다. 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야기 드렸던 그 지분 비율에 따른 대출할 때는 문제될 수 있겠죠. 내가 돈 많이 벌어 괜찮아 라고 하면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엄청 많이 컸을 때까지는 절대로 주식 있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주식 있다고 생각하면 왠지 아빠와 같은 생각할 것 같아서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는 노가다를 열심히 일을 시킬 거예요. 네. 저희가 모르는 법인의 경우에 단점도 있는 건가요? 하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법인이라는 것은 법인, 자 쉽게 얘기되면 사람인이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내가 스스로 내가 아닌 다른 인격체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족장과 원인 배스한 법인은 별개입니다. 얘는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긴 하죠. 즉 상가를 매입을 했어. 그런데 이게 상가에서 월세가 안 들어오고 마이너스가 났어. 그럼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이너스 났구나 하면 되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쉽게 얘기 드리면 내가 아이를 낳았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 아이가 클 때까지는 내가 지속적으로 손이 가잖아요. 자, 개인 같은 경우에는 상가를 매입했다고 해서 뭐 따로 크게 돈이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15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의 기장료가 들어갑니다. 부가세 별도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그 다음에 뭐 법인세, 무슨 세 낸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추가적으로 비용을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내가 법인을 냈어. 그러면 그거는 전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상가를 매입을 할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끝을 볼 것이다 하시는 분들은 법인을 내면 유리하다라는 거는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법인을 낸 다음에 1년이 지났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면 이 법인에 대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 법인은 마이너스 법인이 됩니다. 법인의 실적이 없고 마이너스 했을 때에는 차라리 없애고 다시 만드는 게 낫지, 마이너스 법인을 가지고 부동산을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대출이 안 됩니다. 대출이 안 되면 우리가 큰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하는 시기도 중요한 것이고 나의 의지도 중요한 것이고 들어가는 비용도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세세한 것들은 조금만 더 검색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긴 하는데요. 자, 제가 앞서 이야기 드렸던 이런 큰 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지를 하고 법인을 내셔야 됩니다. 법인을 냈을 때에는 아이를 키운다고 얘기드렸죠. 아이를 키울 때는 기저귀도 필요하죠. 같이 놀아줘야 되죠. 그 다음에 안아줘야 되죠. 이런 것처럼 법인도 같이 법인세도 생각해야 되고 플러스 법인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기장료 한 달에 18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잘 이용했을 때는 향후에 나에게 정말 큰 재산 안겨줄 수 있는 법인이 될 수 있겠지만은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 우린 또 한 번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겠죠. 우리 손실은 여기서 그만.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월세 한 100만, 200만 원 나와? 그러면 일단은 먼저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고 세금이 어떻게 나가는지 알고, 내가 세금이 나가는 걸 알고 나면은 세무사를 알게 되겠죠. 세무사한테 상담도 해보고 소득세도 한번 내보고 하면서 정말로 내가 법인세를 내야겠구나 하는 타이밍이 듭니다. 그 타이밍이 언제냐 그러면은 양도세를 내거나 또는 소득세를 많이 냈을 때, 나는 월세를 받은 죄밖에 없는데 대한민국에서 나에게 세금을 엄청나게 떼갔을 때는 정신이 번쩍 들거든요. 법인을 내는 타이밍에 대해서는 자신이 조금 더 공부를 한 다음에 고민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이죠. 아시겠죠? 장군희님, 작년 말에 법인 설립하고 계속 폐차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특히나 많이 위험한 시기니까요. 너무 높게 낙찰받기보다는 조금 더 보수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